픽사의 야심찬 15번째 장편 애니메이션 바로바로 인사이드 아웃. 주인공 라일리의 머릿속 감정을 다룬 독특한 소재의 영화로 고향인 미네소타에서 샌프란시스코로 이사를 가게 되면서 겪게 되는 주인공의 감정 변화를 주제로 한 이야기이죠. 영화 인사이드 아웃은 기쁨, 두려움, 슬픔, 경멸, 분노, 이 5개의 감정들이 라일리의 머릿속에 공존하고 있는 모습을 너무나도 잘 표현한 픽사의 애니메이션으로 우리가 아는 감정들은 기쁨이, 슬픔이, 까칠이, 소심이와 버럭이까지 총 5가지 감정들이지만 제작 초기 때 기획되었던 감정의 개수가 무려 26개였다는 사실. 네, 이렇게 많았었다는데요. 하지만 너무 많은 캐릭터를 구상하기에 영화의 완성도에 무리가 있음을 깨닫고 26가지에서 10가지, 끝내 6가지로 줄였다가 마지막 가장 대표적인 5 감정들만 캐릭터로 활용했었다고 하죠. 좋은 생각이야. 버럭이랑 소심이랑 까칠이. 우리가 어떻게 기쁨이었겠네. 이야, 진짜 까칠하네요. 이 녀석의 이름은 까칠이. 해외에서는 혐오감이라고 불렸지만 한국에서는 발음도 어렵고 확 와닿는 게 없어서 까칠이로 바뀌게 되었다고 하죠. 뭐 세상 까칠함은 다 가지고 있지만 유독 브로콜리를 혐오하는데요. 그래서 그런 건지 외모 또한 브로콜리와 쏙 빼닮았다는, 네, 까칠의 모티브는 바로 브로콜리. 이런 모습, 또 이런 모습. 세상 까칠해 보이긴 하지만 역시 이 모습이 제일 잘 어울리긴 하네요. 미국의 한 극장에서는 일어나선 안 될 일이 벌어졌다는데 주충격, 이게 인사이드 아웃이라고요? 으유, 실수로 제목을 헷갈려 인사이드 아웃이 아닌 공포영화 인시디어스로 잘못 상영했다고 합니다. 공포에 질린 아이들은 울고 불고 난리도 아니었다고. 두둥, 강아지가 반으로 갈라지고 빙봉의 얼굴 공격과 피에로의 라스트 판까지. 이 장면은 라일리가 무서운 꿈을 꾸었던 순간인데요. 여기서 흘러나왔던 배경음악은 바로 디즈니랜드의 위령 저택에서 나오는 테마 음악이라고 하죠. 어쩐지 으스스하더라니. 난 일단은 솜사탕이야. 일부는 고양이, 일부는 코끼리, 일부는 돌고래. 고양이, 코끼리, 돌고래, 몸통은 솜사탕이고 작은 모자와 꽃 브로치가 달린 재킷까지. 이뿐만이 아닙니다. 울면 눈물 대신 사탕이 마구 쏟아지고요. 솜사탕 내부에는 맛있는 과자들이 잔뜩 들어있다고. 너무 무리수 컨셉이 아닌가 싶지만 이 녀석은 충분히 그럴만합니다. 왜냐고요? 바로 상상 속 친구니까요. 빙봉은 라일리가 3살 때 만들어낸 상상의 친구로 라일리 또래의 아이들이 좋아할 법한 모든 것을 합체한 결과물이라는. 제작 초기 당시 빙봉의 컨셉을 구상할 때 그 아이디어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두 동심으로 돌아가 이런저런 아이디어를 냈고 그 결과 노트 한 페이지를 꽉꽉 채웠었다고 하죠. 특히 감독 피트 닥터가 어릴 적 솜사탕을 매우 좋아했었기 때문에 그 의견은 적극 반영해 빙봉의 몸을 솜사탕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여긴 지름길이야. 이거 봐. 질러서 가는 길. 지름길. 내가 마치 어린아이처럼 글자의 뜻도 잘 모르고요. 툭하면 울고 금세 또 기분이 좋아져 방방 뛰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빙봉의 이러한 모습은 어린 시절 라일리가 직접 겪은 경험에 의해 만들어졌기 때문이라고 하죠. 상상의 친구란 2세에서 3세의 아이들이 불안함과 외로움을 견디기 위해 만든 공상적인 존재로 만 11세가 끝나기 이전에 영원히 머릿속에서 지우게 된다고 합니다. 작중 라일리의 나이는 11살, 바로 상상의 친구와 헤어지게 되는 시점인데요. 빙봉의 마지막 장면은 어린 시절만의 한정적인 시간 속 창의적이지만 현실적이지 않은 상상들이 점점 잊혀져가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죠. 나 대신 달에 데려가줘. 알았지? 빙봉의 목소리 더빙을 맡아주었던 리차드 카인들은 실제로 더빙을 할 당시 감정을 주체 못하고 펑펑 울었다고 합니다. 감독 피트 닥터는 사춘기를 겪는 딸에게 많은 영감을 받았다는 사실. 네, 라일리와 감독의 딸은 동일한 11살이라는. 이뿐만이 아니죠. 이 숨막히는 장면을 기억하시나요? 바로 저녁 식사 자리인데요. 라일리의 엄마가 남편에게 주의를 끌라고 눈치를 주는 장면으로 이 장면 역시 감독의 실제 경험담이라고 합니다. 주인공 라일리의 목소리 더빙을 맡은 케이틀린 디아즈는 녹음 도중 변성기가 찾아오는 바람에 결국 목소리 보정 작업을 거치게 되었다고. 공보의 감정기계는 라일리가 성숙해져 갈수록 점점 크기가 커질 뿐더러 새로운 장치도 추가된다고 하죠. 사춘기, 이건 건들면 안 될 것 같네요. 버럭이가 보고 있는 이 신문의 헤드라인에는 앞으로 라일리에게 일어날 일을 예언하는 듯한 글귀가 적혀있다는 사실. 인사이드 아웃은 애니메이션 제작자 총 45명으로 구성된 팀이 참여했다는데요. 이는 기존 픽사 영화에 투입되는 인원의 거의 2배가 넘었으며 예정된 할당치에 한참 넘는 막대한 예산을 쏟아부었다고 하죠. 추가로 기쁨이는 분명 노랗게 황금색을 띠며 빛나지만 멀리서 보면 푸른 광채를 풍기고 있는데 이는 기쁨이와 슬픔이의 연관성을 뜻한다고. 기쁨이는 라일리와 함께 태어났으며 5 감정 중 가장 먼저 생겨났기 때문에 마치 반의 반장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고, 라일리를 항상 행복하게 만들어줘야 한다는 강박에 사로잡혀 있어 축 처져 있고 비관적인 말만 내뱉는 슬픔이를 특히나 못마땅하게 여긴다고 하죠. 라일리를 향한 기특한 마음은 잘 알겠으나 지나치게 밝은 행동과 독재적인 말투, 초반에 슬픔이를 왕따시키려는 모습 때문에 그냥 이것만 알아도
무조건 이 안에만 있는 거야. 봐, 아주 잘하고 있잖아. 그렇게 좋은 인식을 가진 캐릭터는 아니라고. 오죽하면 조이코패스, 조이커, 이모탄 조이 등 빌런들과 연결된 별명만 잔뜩 얻었다고 하죠. 특히나 충격적인 이 장면, 슬픔이 덕에 미로 같은 공간에서 옳은 길로 잘 찾아왔는데요. 정작 중요한 순간에 바로 배신, 나쁜 짓 한 결과는 다들 알고 계시죠? 와, 그냥 아무것도 없는 무지한 황야에 슬픔이를 버린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제작 초안은 더 가관입니다. 제작진이 공개한 스케치를 보면 슬픔이를 깔고 앉아있는 기쁨이를 찾아볼 수 있고요. 지나치게 독단적인 행동과 다른 감정들을 무시하고 피하는 건 기본 옵션이었다고 하죠. 그 중에서도 가장 충격적인 한마디, 가서 침을 뱉어버려. 만약 이런 설정 그대로 기쁨이가 제작되었었더라면 픽사의 역대급 빌런으로 소개되었을 것 같네요. 무수히 많은 기억이 보관되는 장기 기억 저장소. 거긴 장기 기억 저장소야. 기억들이 선반을 따라 끝없이 이어져 있다고 이야, 상상도 못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크기라는데요. 놀라지 마세요. 크기는 대만과 비슷하며 170억 개가 넘는 선반을 보유하고 있고 1조 2천억 개의 추억을 담을 수 있는 공간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2010년도에 들어 가투와 메리다의 부진으로 슬럼프에 빠졌던 픽사는 인사이드 아웃을 통해 2016년 제88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장편 애니메이션상을 수상하는 등 아주 효자 노릇을 독특히 해냈다고. 영화 속 등장하는 이 브로콜리 피자는 뭐야? 저걸 먹으라고? 피자에 브로콜리라니. 난 됐어, 안 먹어. 픽사 스튜디오 옆에 위치한 가게에서 판매되는 메뉴라고 합니다. 실제로 매일 한 종류의 피자만을 판매하는데 그 중에 브로콜리 피자도 있다고. 브로콜리 싫어를 외치는 라일리를 생각하니 뭔가 익숙한 녀석이 떠오르죠. 바로 짱구. 짱구는 피망을 싫어하는 걸로 유명한데 이는 일본 아이들의 대표적인 편식 음식이 피망이기 때문인데요. 인사이드 아웃은 이런 점을 반영해 일본 극장 상영본에선 브로콜리 대신 피망이 등장한다고 하죠. 작중 라일리의 부모님은 단 한 차례도 이름이 언급되지 않았다는 사실. 엔딩 크레딧에도 없고요. 스토리는 찾아볼 수도 없죠. 와, 이걸 찾네. 엄마의 카드를 자세히 보면 K 앤더슨이라고 적혀 있다고 합니다. 영화 속 가장 재밌었던 장면 베스트를 뽑자면 단연 이 장면을 떠올릴 수 있는데요. 이 등장인물은 라일리의 상상 속 캐나다 출신의 남자친구로 저스틴 피버가 모티브라는 썰이 있었으나 알고 보니 한 스태프의 딸이 해리 스타일즈의 덕후 팬이었고 이 점을 재밌게 여겼던 제작사는 데뷔 초의 해리 스타일즈의 모습을 반영해 연출하였다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인사이드 아웃의 50가지 테마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워낙 재밌게 봤던 애니메이션이라 그런지 만드는 내내 아빠 미소가 멈추지 않았다는 인사이드 아웃의 50가지 TMI 재밌게 보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댓글로 고고싱, 좋아요, 구독도 고고싱, 알람 설정도 잊지 않으셨죠? 잠깐, 아직 라푼젤의 50가지 TMI를 안 보신 분들은 요기를 눌러주세요. 매주 깎아당 커뮤니티에 애니메이션 투표를 진행하니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봐요.